직위원 부장판사, 직위원 부장판사. 저는 정말 제 마음속으로도 굉장히 좀 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표 규정이다. 드디어 이렇게 날 결론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법원 자료를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법원에서, 보다 못한 대법원에서 명절을 앞두고 한번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민주당이 제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직위원 부장판사가 룸사롱에서 술 접대 받았다. 증거도 있다라고 하면서 뭐 어이없게도 남자 3명이서 사진 찍은 거 들이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직위원 아웃. 그러니까 직위원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 요구했었잖아요. 자, 그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자체 조사 결과, 대법원이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이거는 2중 3중으로 조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 행정처하고는 별도의 기구인 이 윤리감사에서 조사를 하고 또 외부 기관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대다수예요. 이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엊그제 이제 대법원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대법원이 조사한 이 사건의 진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진은 뭐며, 그 술집은 뭐며, 그게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잖아요. 자, 그 동석자들, 사진 찍힌 동석자들, 직위원 부장판사 외에는 이제 2사람은 이제 모자이크가 됐는데, 이 대상법관이 누구냐면 직위원 부장판사입니다. 땡땡 지원. 이거 장흥 지원이에요. 그 시골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외딴 지원이죠. 장흥 지원에서 근무하던 15년 전에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하던 사법연수생 그리고 공익법무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직위원 판사는 판사로서 장지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실무 수습하던 사법연수생. 저도 이제 사법연수원 다녔었는데 실무 수습을 합니다. 검사 시보, 판사 시보 뭐 그런 거 하는데 아마 판사 시보로서 법원에서 이제 판사의 역할이 뭔지 보고 배우는 그 실무 수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익법무관. 그러니까는 복무를 갖다가 이 병역 의무를 거기 군에서 지금 법원에서 하던 공익법무관 이런 사람들이고 지금 직위원 판사보다 7년 9년 후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이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럼 같이 술을 마셨냐?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법조 선배고 여기 장흥 지원 제가 이제 지원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법조인이 뭐 몇 명 있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내려와서 일하는 거잖아요. 이 후배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래 고생한다 애쓴다 여기 뭐 법조인들 몇 명 없는데 그러면서 격려 차원에서 밥 사주고 술 사주면서 이렇게 친분 가지게 돼서 코로나 전까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고 그리고 평소에도 직위원 부장판사가 밥 사고 술 사고 그렇게 해서 만나온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만난 시간과 장소 이게 중요합니다. 2023년 8월이라는 거예요. 2023년 8월이고요. 그리고 1차를 이제 그 교대역 인근에 그 횟집에서 오픈된 홀에서 2시간가량 이제 식사하고 음주를 냈고 15만 5천 원을 직위원 부장판사가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결제 내역을 이게 제가 좀 이따 들려드리겠지만 제가 사실 처음으로 이 내용을 보도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직위원 부장판사가 결제 내역 영수증까지 다 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1차 끝나고부터도 나 내일 재판이라서 나 지금 저기 집에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술 한잔 하고 가요라고 하는 이 변호사 둘 중에 하나 지금 이제 다 변호사가 됐죠. 변호사 제안으로 2차를 갖다가 그 샤르망 청담동 샤르망 거기로 갔다는 것이죠. 오늘 대법원 발표에서는 단지 익명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자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의 이제 A 변호사, 그러니까 3명 중에서 한 사람하고만 단골이었기 때문에 직위원 부장하고 다른 변호사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여기가 어딘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못 들었고 들어가 보니까 그냥 오픈된 홀에 뭐 라이브, 노래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있었지. 이거 룸사롱으로 생각 안 했다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룸사롱 아니더라. 자, 룸사롱 접대에서 룸사롱이 깨진 거죠. 그럼 접대를 받았냐. 자, 아까 보신 대로 그럼 사진을 왜 찍혔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다고 그래요.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때 사진이 나왔을 때 우리도 갔던 의문이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 남자들끼리 정말 소위 말해서 좋은 데에서 음습하게 술을 마셨으면 이거 사진 찍었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미쳤다고. 그런 데 가가지고 사진을 찍겠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웨이터한테 부탁을 해서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술을 마셨냐 안 마셨냐 이 부분 관련해서 주문한 술 한 병 나오고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안 있다가
했다가 바로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여종업원 없었다는 거잖아요. 왜 민주당이 처음에 문제 제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여종업원, 이게 여종업원이 앉아있는 뒷모습 사진을 같이 제시를 하면서 마치 그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여종업원하고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계속 그 프레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종업원 없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럼 과연 그래 후배들하고 술 마실 수 있고 룸사롱 가는 거, 룸사롱 가는 것도 불법은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사건 관련자들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건 가지고 지기현 부장판사 법정에 들어갔냐. 그런 거 없었다. 최근 이게 한 1, 2회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이 동석자들 A, B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 철회한 적 없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징계사안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재판 배제를 하겠냐.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자 이거는 징계 사유는 없는데 근데 너네 공수처 수사한다니까 뭐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결정할게.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공수처 수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이 정도인데 지금. 자, 이 사건을, 이거 제 자랑은 아니고, 제 자랑인가요? 제가 제일 처음 보도를 했었고, 판읽기로 제가 단독으로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다뤄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기사가 그거였어요. 후배들 밥 사준 뒤에 술자리 전에 사진만 찍고 귀가를 했다라고 해서, 당시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냈던 해명 내용을 갖다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었고요. 이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기에서 딱 나타나요.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그 룸사롱에서 수백만 원 접대받았다. 근데 지금 대법원 조사 결과로 어떻습니까? 1차는 자기가 냈고 2차에서 그냥 뭐 술 한두 잔 마시고 술자리 시작되기 전에 귀가했다는 것이고 시기가 지금 1년 차이가 납니다. 자, 민주당이 당시에 제기했던 시기는 2024년 8월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과 당사자와 동석자들과 그리고 술집 관계자들이 기억하는 시기는 2023년. 이거는 거짓말일 수가 없는 게 카드 영수증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측면인데요. 아까 지금 동석자들의 말로도 그렇잖아요.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고 한두 번 보는 사이고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는 사이고 만나서 애써 기념사진까지 찍는 사이인데 연도를 헷갈렸다는 거 여러분 이거 말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 월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름이면은 7월인지 8월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2023년을 2024년으로 헷갈린다? 이거는 이 자체로부터 이거는 제보의 신빙성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한번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다 드러난 사건의 정황하고 어떻습니까? 다 오른쪽이 다 맞는 얘기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안은 맥락은 결국 중요 재판을 진행하는 이런 이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윤석열 구속 취소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뒷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판사를 잘라내려고 하는데 헛다리를 짚은 거다. 지금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 헛다리 짚은 사람들도 또 가만히 안 있어요. 또 나서요, 불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긁어부스럼인데 일부러 나섰습니다. 자, 누가 나섰냐? 이 사람이 나섰습니다. 제보자도 아니고 여기서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얘기로는 지금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나선 사람은 정의창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입니다. 이 사람이 나서서 기자회견하면서 내가 처음 제보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보자가 아니 제보자 얘기로는 내가 지금 20차례 넘게 지금 지기현을 접대를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근데 지금 대법원이 지금 축소했네요. 막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20차례나 접대를 했으면 그중에 하나라도 접대 영수증이라도 되면은 깔끔하게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사건 초기에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지기현 부장판사 접대했다는 영수증이라든지 당시에 접대 증거 하나도 못 내놓고 있잖아요. 그 좀 말도 안 되는 사진, 그 3명이 나온 사진, 그거 외에는 지금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 제보의 허술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를 틀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본인이 이렇게 나섰으면은 이거는 본인의 과거를 저희가 짚어줄 수밖에 없어요. 자, 정의찬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짚고 가시겠습니다. 자, 정의찬. 이거 처음에 이 사람 나왔을 때, 엊그제 나왔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누구냐?
고문치사에 가담한 혐의로 과거에 실형까지 선고받고 다 복역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고요. 이게 고문치사 사건이 어떤 거냐면은 이 사건은 진짜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이라고 1997년 5월에 이종건 씨가 이제 전남대 학생 행세를 했다면서 남청년, 그러니까 지금 정의찬 씨가 남청년 간부였어요. 남청년 간부들이 이 씨를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고문을 했습니다. 야, 대학생들이. 지금 경찰 뿌락치기를 의심을 해서 어떤 같은 청년을 쇠파이프로 폭행을 하고 고문을 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해자가 많아요. 가해자가 총 18명인데 소주 12병을 나눠 마시고 지금 이 사람을 갖다가 이종건 씨를 막 압박을 하면서 너 경찰 프락치지 자백해 해가지고 압박을 해가지고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요. 물고문, 전기고문. 와,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1987 영화 보면서 그 분노하는 사람들 1987에 자기네들이 무슨 영화 1987에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건에서 완전 가해자였어요. 똑같아요. 물고문 전기고문 이런 거를 하면서 결국 이 피해자를 이종건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상해치사로 기소가 됐고 1998년도에 정특보 당시 이제 특보였었죠. 과거에 징역 6년에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 원 선고받았고 복역을 했고 1998년 6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이 됐고 2002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이 정도 정가면은요. 아니 죄명은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지만은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본인 혼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을 때려 죽인 데 가담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때려 죽인 게 아니라 프락치라고 의심을 해서 고문을 해서 죽인 사건이잖아요. 이런 사건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무슨 공직에 나갈래도 계속 이거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사실 공천을 처음에는 통과를 했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제기가 됐죠. 그래서 공천도 나중에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갖고 있는 직책이 그거잖아요. 정무실장 그러니까는 뭐 연내대표 정무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결국 계속 숨어 있다가 너무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이 전면에 나선 건데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지기현 판사의 술접대 의혹이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본인의 과거만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이 사법부가 내린 판결 다 받고 실형까지 받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이걸 들춰서 공격하는 건 사실 뭐 옳은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전면에 나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전과로 정말 사실 입에 언급하기 정말 그런 끔찍한 전과로 계속해서 본인 자체도 공직에 못 나갔던 사람인데 제보자로부터 이걸 받았다고 자처하면서 나섰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과거도 이렇게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참고로 이제 제보 경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런 아마도 이 사진 찍힌 변호사 중에 하나가 제보자로 지금 지목이 되는데 이 제보도 자발적인 과정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저 지기현이랑 술 마셨는데 그때 룸사랑 술 접대해서 이러고 사진을 띡 준 게 아니라 그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여러 가지로 뒷조사를 했고 그러던 와중에 지기현 이건 제가 추정입니다. 추정 플러스 이제 일부 취재된 건데 너 지기현이랑 친한 사람 있어? 누구누구랑 친하대. 그래? 그럼 혹시 뭐 술이랑 밥 먹은 거 있어? 그래. 알고 보니까 누가 사진이 있대. 그렇게 해서 사진이 정말 본의 아니게 약간은 건너가게 된 그런 상황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건너가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A 변호사를 제가 접촉을 했었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넣고 했었는데 응답을 안 하더라고요. 통화하기 gon란합니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건 뭐겠어요. 만약에 정말 제보자라고 지목당한 이거 이 사람 입장에서도 제보자라도 나선 게 아니라 아우팅을 당한 건데 본인 입장에서도 진짜 만약에 술 접대 받고 진짜 내가 돈 써가지고 접대했으면 아니다. 대법원 너네들 거짓말한 거다라고 나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건의 전말은 결국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결론이 났고 이거 관련해서 세 줄 요약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세 줄 요약으로 도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의 요약. 시골에 파견돼서 고생하는 후배들을 자기 돈으로 밥 사주고 술 사줌.
자, 지기현 판사 이런 사람이다. 두 번째, 15년 동안 친하게 지내면서도 자기 재판에는 한 번도 못 들어오게 함. 야, 진짜 정말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세 번째, 그러니까 만난 날 지기현이 먼저 보자고 연락해서 부름. 밥값, 술값 다 지기현이 계산함. 뭐 술값은 모르겠어요. 원래 술값이 이제 1차 술값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밥값은 지기현이 계산했다.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사건에 지기현을 몰아내려고 했던 그런 민주당의 어떤 그 프레임 작업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전말을 한번 짚어봤습니다.